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더위도 점점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집안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치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떠오르는 멋진 생각들을 글로 남겨보면 어떨까요? 오늘 배울 씀 어플은 매일 한 가지 문장 또는 단어를 제시받아 연관된 글을 쓰고 다른 이들의 글을 읽으며 일상생활 속 글쓰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글을 남기고 간직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기 1번 씀 어플 설치하기와 새 계정 만들기 2번 업데이트되는 글, 주제에 관한 글 적기 3번 나만의 주제로 글쓰기 4번 나의 글을 확인하거나 남의 글을 공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씀 설치하기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했더니 검색해주는 이 검색란이 있어요. 그럼 먼저 터치를 하시고요. 그 안에다 우리가 씀이라는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씀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씀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검색 단추를 터치. 여기에 보니까 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설치라는 단추를 터치. 씀이라는 앱이 설치가 완료되면 오른쪽에 열기라는 단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열기 단추를 터치. 이 씀 어플 안으로 들어가니까 씀 반갑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화면에 들어오면 페이지가 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상적인 글쓰기, 소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 받겠습니다. 씀 일상적인 글쓰기 이런 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씀은 당신에게 하루에 한 번 새로운 글감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작성한 글을 공개하거나 글감에 대한 다양한 멋진 생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도 있어요. 인상 깊은 글을 담아갈 수가 있고 더 많은 글을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구독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멋진 생각들이 많고 우리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번째 페이지를 봤더니 일상적인 글쓰기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은 안 되고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로그인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회원가입을 터치하시고 이메일을 우리가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메일 많이 써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메일 한번 써볼게요. 네이버, 제 이메일 계정이 네이버가 있으니까 네이버로 이메일을 쓰고 확인 단추를 터치, 비밀번호를 쓰래요. 비밀번호는 제 개인정보이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라고 쓰고 확인 단추를 터치했어요. 나의 필명을 한번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 앱을 사용할 동안 글을 올리거나 그럴 적에는 나의 필명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필명을 스프링 2021이라고 쓰고 확인 단추를 터치.
터치를 했더니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동의 단추를 터치했고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단추를 터치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업데이트 되는 주제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우리가 글쓰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주제로 그러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 단추가 글쓰기 단추예요. 그래서 글쓰기 단추를 터치. 그리고 여기에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을 때 멍이라는 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글을 한번 써 볼 수 있겠죠. 글을 한번 써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다 쓴 이후에는 이 글을 정렬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정렬 단추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단추를 누르면 왼쪽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맞춤법 검사를 해줄 수도 있어요. 멍 때리고 머릿속이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글씨가 틀려 있는 부분에 우리가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다음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 단추를 눌렀어요. 그러면 맞춤법까지 다 확인해서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머릿속이 다 적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글씨가 맞춤법까지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머릿속이 하얀 도화지가 된다면 그땐 나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을 그린다. 그땐 다시 나의 일상으로 되돌아와 앉아 있게 된다. 나 잘 있지? 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맞춤법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 완료라는 단추를 눌렀더니 변경하신 내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적용 단추를 터치 하고 나면 여기 완료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완료 단추를 터치하면 저장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멍이라는 주제어에 내가 이런 글을 이렇게 썼고 나의 필명은 이렇고 이런 때에 썼다라는 얘기예요. 씀 어플을 열어서 글씨를 쓰려고 할 적에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주제에 관한 글을 적게 되어 있어요. 업데이트 되어져 있던 주제인 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씀 어플을 터치하고 멍이라고 주제가 나와 있어도 내가 주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글쓰기 단추가 있잖아요. 글쓰기 단추를 터치. 글쓰기 단추를 터치하고 여기 안에 보니까 멍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멍이라는 주제를 터치 하면 이렇게 커서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지워주고 우리가 글감을 하나 써야 되겠죠? 오늘은 복날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완료 단추를 터치. 복날이라고 썼어요. 네,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복날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복날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 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글을 정렬을 한번 선택해서 정렬, 가운데 정렬도 하고 왼쪽 정렬로도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맞춤법도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춤법 점검을 터치. 이렇게 보니까 둘러앉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둘러앉아서는 둘러뛰고 앉아서가 아니라 둘러앉아서 라고 붙여 쓰는 거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은 어떤 걸 마음속에도 라고 마음 띄고 속에도가 아니라 마음속에도 라고 쓴대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법을 지정하고요. 적용하기 단추를 눌렀어요. 하나 적용됐고 다시 또 적용하기 단추를 누르니까 두 개 다 적용이 됐어요. 다음 확인 완료 단추를 누르니까 변경하신 내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적용하겠다고 적용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적용되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다 썼으면 완료 단추를 누르시면 우리가 복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날은 영양 많은 음식을 먹는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야기 꽃을 피우며 마음속에도 영양이 넘치겠지요. 라는 글을 우리가 기록해 놓을 수가 있었어요. 뒤로 단추를 한번 눌러서 내가 쓴 글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이렇게 줄 3개 되어 있는 단추가 있는 거 보이시죠? 줄 3개 있는 단추를 터치하니 글쓰기, 글감, 나의 글, 구독, 보관함, 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의 글이라는 거 한번 터치해 볼까요? 나의 글 터치 했더니 나의 글 방금 전에 멍이라는 글을 하나 올렸고요. 두 번째 복날이라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글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내가 쓴 글들을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만일 내가 쓴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멍이라는 글씨를 터치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수정하고 싶다 하면 수정 단추 터치 하면 바로 편집창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수정하고 싶은 것이 글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 잘 있지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느낌표를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느낌표를 하나 넣어서 수정을 했고 완료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글에 수정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게 되죠. 그 다음 글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날 해서 내가 쓴 글을 다시 터치 했더니 이 안에는 공개할 거냐 수정할 거냐 삭제할 거냐 하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삭제 단추를 누르면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럴 때
정말로 삭제할 거면 삭제하기 단추를 터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쓴 글이 하나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은 줄 3개짜리 단추를 눌러서 나의 글로 들어와서 보니까 글을 터치하고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 단추,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단추를 눌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씀이라는 어플을 터치하고 멍이라는 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쓸 적에는 글쓰기 단추를 터치, 남이 쓴 글을 보려고 할 적에는 이렇게 한번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보니까 이 서덕준이라는 분은 맑은 하늘이 서서히 잿빛 구름으로 멍드는 걸 보니 그는 마음이 울적해진다고 했다. 하늘은 흐리다가도 개면 그만이건만 온통 너로 멍든 내 하늘은 울적하단 말로 표현이 되려나? 뭐 이렇게 남이 쓴 글을 인용해서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이동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글을 써놓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글을 쓰고 남의 멋진 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뉴를 선택해서 3줄의 단추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잖아요. 이 메뉴 가운데에서도 공유하기로 다른 어플에 공유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글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멍이라는 주제로 낳느라고 그래 달걀로 문질러주며 달래주던 어른들이 그립다 라는 글을 공유하고 싶다. 내 마음에서 이 글이 괜찮다 라고 하면 터치를 했더니 오른쪽 위에 점 3개의 단추가 보이시죠? 점 3개 단추를 터치하니 공유하기 라는 글씨가 보여요. 공유하기 단추를 터치. 공유하기 단추를 터치했더니 내가 내 휴대전화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메일이나 네이버 킵 이런 것으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네이버 킵으로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네이버 킵 터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만 할 거라고 저는 이번만이라는 단추를 눌렀어요. 이렇게 공유를 했더니 킵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 네이버 킵 안에 들어가면 이 글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세히 읽고 싶은 글을 선택을 했더니 오른쪽 위에 자세히 메뉴가 있어서 그 안에 공유하기를 터치하고 다른 어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혹은 메시지 혹은 저처럼 네이버 킵을 터치하셔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을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다른 글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글을 우리가 한번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넘기면 계속해서 다른 글들이 나오고 이런 멍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써져 있는 이 글을 보고서 이 글을 담아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담아가기 단추를 터치하면 이 글을 담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뒤로 단추를 터치해서 여기에 줄 3개짜리 단추가 보이시죠? 그러면 이 메뉴를 터치하면 여기에 보관함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담아온 글 터치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이런 글들을 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거고요. 또 이런 글을 터치했더니 이런 글들이 보관함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계실 적에는
글을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이 작가가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씀 어플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한번 글을 쭉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쓴 글을 공유도 해보시고 남이 쓴 글을 담아와서 내가 한번 필요할 때 터치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필요 없을 때에는 글을 삭제해 주면 삭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당장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보고서 내가 글을 쓰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며칠이 지나서 이 글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는 이런 기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앱 이용해서 여러분의 글을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